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요즘 제가 소진이 됐다. 그래서 쉬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쉬고 나니까 몸이 개운해졌어요. 제대로 좀 쉬셨나 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쉼을 위한 시간을 확보를 미리 해놨잖아요. 언제 나는 반드시 쉬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 굉장히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군요. 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쉰 느낌이 나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알편심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제가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라는 곳을 갔어요. 아마 사진 보시면은 그 자작나무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숲에서 그 자작나무 잎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그렇게 고요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해지면서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쉼의 시간을 가졌어요. 네. 저는 이번 한 주가 좀 분주한 시간이었어가지고 따로 시간을 길게 내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또 의도적으로 쉬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5분, 10분이라도 산책을 한다던가 하늘을 본다던가 이렇게 쉬려고 노력을 했더니 확실히 좀 활력이 생기고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방송 듣고 조금 쉼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지난주 쉼에 이어서 오늘은 잘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잠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름이잖아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열대야. 그렇죠. 열대야 되면은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뒤척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한 뭐 한강변에 나가서 잔다고 하는데 뭐 거기 모기떼들 출몰하고 아니죠. 그러면서 잠을 이렇게 푹 자지 못하니까 더욱더 잠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 이제 여름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은 옛날부터 많이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계적인 업적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낮잠을 잔다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히트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서 잠 이런 거 나오면 막 시청률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잠에 관심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생로병사는 아니지만 알편심에서 잠을 이야기하는 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잠이 몸의 건강과도 관련이 되지만 이 마음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심리학 이야기로 잠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 특히나 고민이 많고 또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더더욱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잠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사실 되게 푹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더 잠도 안 들고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 걱정들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참 잠들기도 어렵잖아요. 또 겨우겨우 잠들어도 뭔가 뒤척뒤척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반면에 또 푹 잘 자고 일어난 날에는 되게 잠이 달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개운하고 뭔가 활력이 생기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도 최근에 잠을 좀 잘 잤다 이런 느낌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하다 이런 경험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걸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뭔가 잠을 마음껏 자는 사람은 어딨어. 당연히 다들 잠이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의 시간뿐만 아니라 뭔가 잘 잤다는 그 느낌은 뭘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알편심에서는 뭐 불면증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잠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제 심리학 연구 이야기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알편심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잠을 통해서 편안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 잠을 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왜 자야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잔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8시간으로 자면은 24시간에 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통 인생의 36%를 잠을 자면서 소비한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총 32년을 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때랑 32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또 다른 차원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게 너무나 와닿는데요? 우리가 하는 단일 행동 중에 아마 제일 오래 하는 걸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인생의 3분의 1이나 소비하는 이 잠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지의 세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오늘 좀 귀를 쫑긋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잠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쉼을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잠도 줄여야 한다. 어떤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예전에 했었죠.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때 와 이러면서 듣는 경우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잠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자기 꿈을 성취하고 뭐 일을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되게 멋지고 뭐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도 존재하죠. 맞아요. 그래서 잘 거 다 자고 언제 일하냐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잠은 원시시대부터 우리의 시간과 유산을 낭비해온 죄악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에디슨이에요. 아,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 잠 못 자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주범 중에 하나가 그 조명인데 네, 바로 그분.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거군요. 네, 또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잠을 많이 안 잔 것으로 유명한 몇 분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폴레옹도 뭐 잠을 안 잤다고 하고. 근데 이제 마가렛 대처 아시죠? 네.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잠은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다. 겁쟁이나 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요. 겁쟁이가 되고 싶네요. 잠 많이 잘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말까지 했다니 참 이렇게 잠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태도가 이렇게 반영된 건데 우리나라에도 뭐 요즘에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저 되게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그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아마 요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잠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뭐 수험생들이나 뭐 취준생들이 이런 말에 의지해서 좀 잠을 줄이려고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러고 있을 것도 같네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잠을 안 자는 나라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잠을 잃은 나라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요. 15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은 평균 6.3시간이었고요. 이거는 15개 나라 중에 15위였습니다. 꼴찌를 했다고요? 네, 꼴찌예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평균 이 정도는 자야 한다라고 기대되는 수면 시간은 7.5시간이었는데 6.3시간밖에 안 자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늘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잠을 줄여서라도 일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밤에 놀이 문화가 발달한 곳이 없잖아요. 가장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잠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고 또 잠이 인생의 3분의 1, 90세로 생각하면 32년을 소요하는 그런 행위인데 잠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고요. 현재로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원된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우리의 신체적인 뇌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복원된다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는 좀 우리의 칼로리가 늘 부족했던 과거랑 좀 더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겨울잠 자는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서 에너지 세이브 모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기능이 뇌에서의 정보 처리, 그 다음에 기억의 정돈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이 잠의 기능들을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잠을 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쉬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러니까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잠잘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잠을 자는 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또는 이제 우리가 잘 때 몸은 가만히 누워서 있는데 이 뇌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의는 일정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의 활동을 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의식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의 정의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뇌도 그냥 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몸의 움직임, 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요. 그래서 그 잠의 복원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자고 있을 때는 이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없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복원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장과 면역 또는 신경이나 뼈, 근육계통의 이제 회복과 이제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엄청 활발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많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네. 어릴 때 잠을 많이 자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애들 커 있고 막 그렇다고 쑥쑥, 또 그렇죠. 우리 둘은 좀 잠이 부족했나 부족했나 보네요. 네, 아쉽네요. 그러게. 좀 더 자둘 걸. 그러게 잠이나 네. 잘 걸 뭘 했나. 네, 이제 자는 동안 회복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청소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글림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낮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은 활동의 부산물로서 노폐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뇌에서도 노폐물이 쌓이는데요. 잠자는 동안 물 청소가 시작됩니다. 아, 시원하겠네요. 네. 그래서 뇌 척수액이 세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건데요. 이 글림프라는 것이 자는 동안에 특히 활성화된대요. 왜 활성화될 수가 있냐면 뇌세포는 잠자는 동안에 크기가 작아지고 쪼그라든대요. 그럼 얘가 작아지니까 그 주변에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뇌 척수액이 이동할 수 있는 관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커지니까 청소가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이 물 청소 기능이 10배나 빨라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되면은 인지적인 기능도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막힌 데 없이 잘 순환되니까요. 그래서 이 노폐물 제거가 안 될 때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에 아직 치매에 걸리시지 않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잘 자는 것이 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왜 뇌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고스톱 이렇게 치고 숫자 놀이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낮 동안에 피로 물질의 하나인 아데노신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깨끗하게 배출되는 좀 순환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재조직화되고 견고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잠의 기능이죠.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려면 혹은 시험 잘 치려면 잠을 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미국의 의대로 굉장히 유명한 존 소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쥐를 가지고 실제 이제 쥐의 뇌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잠자는 동안 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과 뇌세포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이 뇌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과 기억을 재보정하는 시간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밝혀내가지고 사이언스에 이제 논문을 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그 학습된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밝혀주는 연구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쌓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의식적으로 외운 것들도 있지만 내가 이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의식하진 않았지만 처리된 것이고 그것이 잘 연합이 되었을 때 나중에 더 잘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조직화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잘 자야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인지적 능력도 강화되고 또 몸과 마음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고혈압 발생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망상장애 역시 불면증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헛것이 보인다든지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감성 지수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면 이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분노, 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현대인들의 수면 부족과도 연관되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졸릴 때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보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작은 건데도 막 집어 던지고 막 진상만상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막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온다는 거, 근데 잠을 못 잔다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정서나 마음 상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떠오른 게 이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아서 굉장히 분노로 인한 짜증으로 인한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더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서 분노 또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다툼으로 일어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이 수면 부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있어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더욱 잠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은요, 공복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수치가 떨어지고요. 또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아이는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 마치 배부른 것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호르몬이.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마치 우리가 배고픈 상태일 때의 호르몬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고프고 말고를 떠나서 호르몬이 맞아요. 그렇게 돼버려서 자꾸 뭐가 땡기고. 맞아요. 단계 땡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잔 날은 그 다음 날은 깨어있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막 뭔가가 땡겨서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그냥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잘 잔다는 거는 무엇인지 그 수면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몇 시간이 적정 수면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뭐 7, 8시간? 정답입니다. 띵동댕. 네. 네. 근데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달라요. 특히 어릴수록 적절한 수면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인데요. 청소년들에게 기대되는 평균 수면 시간은 최소 9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만큼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피곤하게 있고. 네. 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수면 박탈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그런 고문을 우리가 가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도 고문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러니까 왜 고문을 그렇게 받았는지 스스로 또 셀프 고문하고 그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와, 9시간이나 자야 된다고? 그래서 좀 자게 해줘야 되나? 해서 재우려고 해도 아마 청소년들이 잘 안 잘 거예요. 걔네들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자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얘네들은 그 생체 리듬 자체가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기래요. 늦게 자는 건 좀 괜찮은데 일어나는 등교 시간을 좀 늦춰야겠네요. 사실은 그런 거죠. 자연의 섭리에 맞게끔 살려면.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찍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요. 만성적으로 6시간 이하로 계속 자면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하루에 충분히 7시간,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4배나 더 높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4배나요? 네. 굉장한 차이인데. 그래서 절대적인 수면의 양을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 잠들어야 되냐. 우리가 흔히 생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생체 시계가 있답니다.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에 맞게 사람이 어떤 흐름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뇌에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굉장히 강력해서 일어나야 될 때와 자야 될 때가 아주 고정되어 있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해가 반짝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눈을 감고 이렇게 자연의 섭리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흐름에 맞춰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부작용들을 겪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생체 시계는 조금씩은 다르게 흘러요. 뭐 어떤 사람은 10시에 자는 게 제일 좋게끔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12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큰 흐름은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고 이런 흐름인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일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조명, 현란한 에디슨. 조명들, 그놈의 에디슨, 훌륭한 발명가지만 저희 네. 삶의 질을 저하시킨,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커피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억지로 우리의 뇌를 깨우는 그 음. 카페인, 니코틴 이런 애들도 좀 우리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그런 그렇죠. 작용을 하죠. 그 저는 사실 커피를 마시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커피를 마셔도 굉장히 잘 자는 것 같지만 커피를 안 마시면 더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커피에 너무 적응되어 있으니까 네. 이 상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아, 그래요? 임신하면은 커피를 좀 끊게 되잖아요. 그쵸. 아예 끊지는 못해도.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커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2-3잔 정도를 마시던 사람인데 임신했을 때 하루에 1잔 이상 안 마셨어요. 어찌나 꿀잠을 자는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카페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일종의 호르몬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 자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생체 리듬을 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침형이 좋으냐, 저녁형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일관된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적합한 방식이 있는데 너무 생체 시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로 잘 잔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잘 잤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잘 잔다라는 거는 좀 주관적이잖아요. 일어날 때 아유 잘 잤다. 개운하다.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딱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잠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단계가 있는 일종의 사이클인데요. 5단계로 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나오는 뇌파가 베타파래요. 근데 잠이 들기 시작하면은 아주 얕은 단계, 그러니까 1단계 수면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나와요. 그 뇌파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리고 좀 더 점점점 깊어지면서 2단계가 되면 또 세타파라는 게 나오고요. 3, 4단계의 아주 깊은 수면의 단계에 이르면 델타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파를 가지고 수면의 단계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1, 2, 3, 4까지 점점 수면이 이렇게 쭉 깊어지다가 신기한 일이 생겨요. 5단계 수면에서는 갑자기 뇌파가 엄청 각성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 때 정도의 뇌파가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감마파거든요. 그런데 뇌는 완전 깨어있는 것처럼 막 활성화되어 있는데 몸은 굉장히 이완되어 있고 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눈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REM, REM 수면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5단계 수면입니다. 네. 이 5단계가 하나의 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그리고 이 주기가 여러 번 반복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자는 거를 관찰해 보면은 이 5단계까지의 하나의 주기가 약 90분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짧게는 5번, 많게는 7번 정도의 주기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룻밤에 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5단계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렘 수면 단계에서 깼을 때 좀 개운하게 깼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실제로 하룻밤 동안 사람들이 자는 이 주기들을 계속 관찰해 보면 이 마지막 5단계가
아침이 가까워 올수록 더 길고 빈번하게 나타난대요.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렘 단계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더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 단계가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켜준 이유는 렘 단계가 각성의 뇌는 각성이 되어 수준이니까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네.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잘 잤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렘 단계에 자연스럽게 탁 깨면은 잘 잤다, 개운하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3, 4단계의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거나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일어난 경우에는 수면의 절대적인 시간과 관계없이 좀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자려면 이 5개의 수면 단계를 좀 기억하시고 한 사이클을 온전히 내가 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신체라는 것이 이 자연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렘 단계가 아침이 될수록 렘 단계가 길어지고 빈번해서 우리는 깨어날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그렇죠.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이 너무 놀랍고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깨는 거, 잠에서 깨는 것 자체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되다 보니 피로를 달고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게 렘 단계인지 내가 의식적으로 렘 단계에서 일어나야지 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좀 무슨 요즘에 기기도 많은데 이런 네. 도움받을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게 대표적인 기기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앱들 중에 이런 스마트워치랑 연동돼서 나의 수면 패턴을 기록해 준다든지 그래서 네가 몇 분 주기로 몇 번이나 사이클을 반복했는지를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최근에는 그런 알람 시계도 개발됐대요. 렘 단계를 파악해서 렘 때 알람을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시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 그 5단계의 주기를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깊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알람 없이 자연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사실은. 맞아요. 자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단잠 자고 나면 개운하고 이렇기는 한데 자는 걸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불면증을 이제 수면장애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히 못 잔다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예를 들면은 너무 바빠서 잘 시간이 없다. 이거는 불면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잘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잠들기가 어렵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잠이 들긴 들었는데 중간에 자꾸 깨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깨거나, 이런 3종류의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3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받고요.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불면증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막 기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끼기에 좀 잘 못 자는 것 같고 이러면 굉장히 괴로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만성불면증이신 분들은 정말 그 괴로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더라고요.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더라고요. 맞아요. 밤이 오는 게 두렵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이제 불면증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그 호르몬과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그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라는 이제 소위 드라큘라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지닌 멜라토닌. 그러니까 드라큘라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밤에만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몸에서 잘 합성되지 않으면 수면 장애에 시달리게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 밤에 생성되는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 햇볕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흔히 광합성 한다 그러잖아요. 햇볕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수면장애, 불면증인 증상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55세 이후가 되면은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찍 깨잖아요. 그래서 야,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새벽잠이 없어져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을 건강 보조제 겸 또 자연 수면제 겸 이렇게 챙겨 먹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꼭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불면증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그렇죠.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하루에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누워가지고 자꾸 생각나가지고 막 후회하고 발차기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불킥, 못 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별한 경우에는 또 불면증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던가 조울증 같은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 그러니까 마음의 병 이런 것들도 불면증과 굉장히 관련이 높고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통풍 같은 거,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신체적인 질환과 또 불면증이 관련이 높습니다. 이게 통증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관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게 또 막 따라오다 보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이에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질환이든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약물을 복용하실 때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를 너무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사람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편심에서 이제 아무래도 심리학 이야기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언급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걱정과 수면 장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경우, 다른 이유가 없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걱정이죠. 그래서 이 걱정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면 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의 본질이 실제 하지 않는데도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일 그렇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 정도 집중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인지를 막 다 써보라고. 실제로 이거 심리치료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양의 걱정 인형 있잖아요. 맞아요. 걱정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적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뭐 걱정 인형한테 말을 하거나 털어놓거나 그리고 네. 저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감정에 안 좋은 것들을 감정 쓰레기통, 그러니까 가상의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그 심리 치료 기법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던져놓고 나는 이제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갖는 것도 역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하얀 곰 실험이 있잖아요. 네. 그 마거님도 아시죠? 그 코카콜라 선전에 나오는 그 흰 곰. 앞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알편심 녹음하는 동안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흰 곰이 자꾸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뭐 하지 마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들 때는 걱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잠을 못 자는데 이러시기보다는 걱정이 몰려왔다. 본격 걱정 시간이다. 이러면서 걱정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또 걱정을 계속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감사한 일 3가지 찾기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들을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떠올려 보시면 좀 긍정적인 무드가 되고 긍정적인 기분에서는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이제 방법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이
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심하면 약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신과에 가도 처음에 약물을 바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낮잠을 자지 않는다. 이제 불면증 때문에 늦게 잔 날이라도 그날은 낮잠을 한번 자보지 않고, 왜냐면 밤에 못 자면 낮에 자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그 시간을 낮잠을 자지 않도록 좀 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왜냐면 보통 운동은 자기 전 5시간 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각성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카페인이나 니코틴 섭취를 피한다. 그리고 뭐 특히 저는 이게 와닿는데요.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자려고 침대에서 계속 뒤척뒤척 거리기보다는 일어나서 딴 곳에서 뭐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침대는 자는 곳이다, 이런 연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침대라는 곳, 그러니까 자는 곳이라는 것에 명확한 조건화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제안이 되고요. 요즘에는 왜 침대에서 음식도 먹고 다 하죠. 네, 스마트폰, 영화도 보고, 하고 네. 그 TV도 막 침실에다가 해놓고 하는데 그게 사실 수면에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침대에 오면 당연히 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딱 공간을 분리하시는 게 불면증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리듬상 어두워야지 잠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조명이 너무 현란하고 막 LED 등 너무 밝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이제 몇 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다음 특히 또 스마트폰, TV. 요즘엔 스마트폰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때까지 막 이렇게 저도요. 계속 보다가 자거든요. 근데 네. 스마트폰에 그 블루라이트 나오잖아요. 그게 그 멜라토닌 형성을 또 방해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몇 시간 전부터는 좀 스마트폰을 치워두는 것들 어렵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을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두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기를 원하면서 불을 계속 밝혀뒀다가 잠잘 때만 딱 끄는 것보다는 잠자기 한 90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잠들기 직전에 양치질 할 때도 화장실에 불 켜지 말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를 꿀잠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술이에요, 술. 보통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잠들기 전에 한두 잔, 뭐 와인을 마신다던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술을 마시고 잠자는 경우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술 먹고 자면 되게 푹 잤다라고 보고를 하지만 뇌파를 측정해보면 아까 깊은 수면의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델타파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아주 얕은 수준에서의 뇌파만 감지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술 먹고 잠드는 것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에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에 쌓인 노폐물과 뇌 청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복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자셔야 된다는 거, 또 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억의 재건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절대적인 수면의 시간도 좀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체 리듬, 생체 시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면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 생활 습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 초점을 지난 알편 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잘 돌본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수면이 아까 저 아직도 충격적인데 90세로 가정했을 때 32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32년의 시간을 수면으로 보내는데 이 시간을 굉장히 질 좋은 양질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한테 써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수면을 굉장히 간과하거나 좀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침구, 음. 잠옷 이런 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죠.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거 조금 아껴서 좋은 침구 그리고 좋은 베개 이런 것들 네.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침구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 쓰고, 또 이불도 굉장히 오래 써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불 덮고 있지? 되게 막 오래돼가지고, 촉감도 안 좋고. 그래서 어느 날 맘먹고, 이불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그래서 덮었는데, 너무 그날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데 내 돈을 써야지.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비싼 거 산 것도 아니거든요. 바꿨을 뿐인데. 그렇더라고요. 호캉스도 많이 가시잖아요.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그리고 사람들이 호텔 하면은 떠올리는 그 이미지들 중에 그 침구. 하얀색. 네. 근데 사실 집에서 그 침구 못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떤 분 그렇게 하신대요. 그럼요. 그래서 꿀잠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잠이랑 싸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졸리면 사실 피곤하다 혹은 졸리다 이런 거는 우리 몸이 너 이제 청소할 때 됐다. 너 너무 지금 노폐물 많이 쌓였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우리는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인 들이붓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럴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네. 라고 좀 알아차려주는 거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분이라도 좀 자는 네. 거 커피 마시러 나가기보다는 맞아요. 좀 낮잠 좀 자는 거 10분 정도? 네.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알편심에서는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32년 이거 기억하시면은 딱 잘 자야겠다. 자는데 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 알편심은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좋은 잠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살뜰하고 그리운 간호사이다.